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강의 녹화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비잔틴 제국까지 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로마가 476년에 서로마가 몰락한다. 게르만에 의해서. 그러면 1번 지역, 서로마 지역은 어떻게 된다? 게르만의 국가들이, 조그만한 국가들이, 영역 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런 국가들이 막 생긴다. 그 국가들이 막 회치고 다니면서 막 전쟁하고 계속 그런 이제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뭐랄까요? 초토화됩니다. 그 로마가 만들어놨던 거 전부 다 무너지고요. 전란이 오니까요. 자, 2번 지역 비잔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기엔 동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느냐? 명맥은 유지한다. 그러나 계속 줄어든다. 그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줄어드는데 가장 강력한 1번도 망해가고 있고 2번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5세기 이후에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데는 어딥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직 안 나왔어요. 주인공이 뭐라고요?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오는 이슬람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란 종교가 형성되고 그 이슬람에 의해서 세계가 굉장히 바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서로마가 나뉘고 난 다음에 기독교도 분열된다는 이야기를 쌤이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크리스찬이티라는 말은 그냥 기독교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종파든. 근데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가 쪼개져요. 원래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신의 아들이었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믿는 종파를 우리는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라고 불러서 전지중해는 그때는 한 가지 크리스찬이티밖에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11세기가 되면 기독교가 분열합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있었잖아. 교회가 이제 나눠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였다가 같은 기독교인데 동로마와 서로마가 쪼개지면서 교회도 두 개가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교류를 하거나 뭐 기독교적으로 크게 틀린 게 없었어요. 교리적으로도. 근데 8세기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쪽은요, 게르만족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여전히 게르만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포교하려면, 기독교를 전파하려면 뭔가 좀 특별한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였냐? 성상이라는 겁니다. 성상 뭡니까?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무슨 이런 조각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사용을 했는데 동로마 황제가 같은 기독교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개입을 한 거예요. 동로마 황제가 서로마에 대해서 그거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상 숭배는 우상 숭배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서와 동이 갈라설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서쪽은 왕이 없어요. 지금 무너져 있어요. 이민족들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왕이 없잖아요. 서로마 황제는 무너졌으니까. 동로마에는 황제도 있고 기독교도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5대 성지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 5개의 성지가 있었어요. 어디가 성지? 예루살렘이, 로마, 또 콘스탄티노플. 야, 이건 수도였으니까 세 개가 다 거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안티오크라고 있습니다. 안티옥. 우리 안디옥 터키에 지금 또 뭡니까? 그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예, 요렇게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의 성지가 몽땅 여러분 보시면 하나 빼고 다 오른쪽에 있어요. 다 동로마가요. 그래서 성지가 유일하게 성지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로마거든요. 서로마에서는. 그러면서 그쪽의 대주교가 큰 힘을 발휘해요. 서로마의 대주교는 왕이 없으니까, 서로마 황제가 없으니까 왕 같은 역할 비슷한 걸 하기 시작하면서 행정의 중심의 역할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대주교는 다른 지역의 대주교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왕을 대신하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서로마의 대주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포프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근데 이제 동로마의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황제가 강력하게 같은 이게 국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수장이죠. 여기는. 근데 왼쪽에는 황제도 아닌 것이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황제가 로마에게 간섭을 했는데 로마의 교황은 갈라선 지가 언제입니까? 3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우리가 왜 동로마 황제 이야기를 들었냐 이러면서 사이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로 갈라서면서 우리가 정통이다. 그게 뭐예요? orthodox. 그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정통이다. 그릭 orthodox라는 그리스 정교 혹은 정교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런 종파가 등장할 거고요. 로마 쪽에서는 뭐야? 우리가 보편교회다. 로만 캐토릭이라는 종파로 이름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기독교인데 처음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서로만 다룰 거니까 계속 여러분 로만 카톨릭만 보겠지만 사실 이때 이미 기독교는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여러분이 아시는 발칸반도에 있는 기독교는 거의 다 정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면 슬라브족들은 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정교 계열이거든요. 러시아 기독교가 뭡니까? 정교입니다. 러시아 정교라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교가 좀 안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여러분 좀 낯설 수 있지만 이것도 기독교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유럽은 뭐라고요? 로만 캐토릭. 그 다음에 동유럽은 그리스 오르토독스. 이렇게 나눠진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면 이거 봐야죠.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지도로 보면 유럽이 되게 작고 이슬람이 얼마나 큰지 보여지죠. 아라비아 반도를 보십시오. 자, 이 아라비아 반도 저 위에 보면 마디나 혹은 밑에는 마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카 이게 메카입니다. 메카. 우리 흔히 메카 뭐의 메카 이런 말 할 때 쓰잖아요. 메카에서 여러분 종교가 하나 나옵니다. 7세기입니다. 7세기 초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하마드라는 어떤 상인이 알라라는 신의 음성을 들어요. 610년. 그죠? 그 자기가 종교적으로 체험을 하고 나서 종파를 이제 창시한 거죠. 신의 음성을 내가 전달하겠다. 나는 선지자다. 난 예언자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새로운 종교 이슬람이 생겼는데 이슬람은 메카에서 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뭐 많은 왜 종교 지도에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위에 있는 메디나 저 있는 야트립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주를 해가요.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뭐 헤지라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이제 이슬람 원년입니다. 그게 올라가는 게 1622년에 그게 이슬람의 첫 번째 해다 이렇게 보통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22년에 이슬람이 형성되고 헤지라를 하고 나서부터 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해서 다시 메카로 금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가 전부 이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사회 자체가 종교 재정 일치사회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일치사입니다. 그래서 쭉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는데 칼리프라고 그러잖아요. 칼리프. 그래서 이제 군사화하면서 계속 영토를 확장해놔요. 이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영토 계속 확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홍색이었다가 초록색 영토 가져가고 초록색 영토에서 여러분이 계속 있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영토가 그래서 줄어들어요. 이슬람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저기 스페인 있죠. 스페인 어디 이베리아 반도 저 끝에 여러분 그 모로코하고 저 아프리카까지도 이 이슬람들이 계속 영토 확장을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의 5세기부터 10세기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가? 이슬람이 제일 잘 나간 겁니다. 이슬람이 거의 1번은 초토화됐고 지금 프랑스, 독일 뭐 있는 이쪽 지역은 전란이 일어나서 엉망이 됐고 이탈리아까지. 2번은 뭐라고? 비잔틴 제국은 점점 이슬람을 맞이해서 계속 싸우면서 줄어들고 있고 이슬람은 계속 확대하는 이 역사가 AD 5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누가 제일 잘 나가? 3번이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기가 제일 잘 나갑니다. 이 지역은 이제 14세기까지 계속 서쪽을 공략을 하면서 비잔틴 제국이 15세기에 이들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죠. 그때까지도 계속 여러분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 로마의 후예들을 봤습니다. 로마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 1번은 뭐라고? 완전히 황폐화. 전쟁. 2번은 처음에 6세기 반짝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 줄어드는 역사.
3번 이슬람은 뭐라고? 동쪽에서부터 영토를 확장하면서 계속 전쟁을 이기면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